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역시 상한가만 보더라도 시장을 읽을 수 있고 그 시장을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저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신교육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 오시면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 드릴 거니까 오셔서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일단 상한가에는 3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4종목이 이탈을 했는데요. 일단 파미셀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3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자, 근데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사실 시장은 지수가 19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약하다, 생각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락을 했던 자리에서 과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감은 1800포인트부터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 1900을 뚫고 올라오는 저 순간에 수급이 굉장히 웃겼죠.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에 수급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1900을 뚫어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이어지지 않는 수급이었습니다. 역시 그냥 개인들이 좀 환호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 놓고 상승세가 개인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역시 현금화를 저는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옳다 생각을 하고 지금 캐캐 묵은 종목들 현금화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들을 최대한 현금화를 해놓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을 보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빠지거나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이 조금 흔들려 줄 때 그때 매수해가지고 천천히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고 있던 종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은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할 수 있는 리셋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리셋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라고 본다면요. 저는 지난 1800 뚫을 때부터 이제 리셋은 거의 끝이 나간다. 지금은 그럼 사야 되는 시장인가 팔아야 되는 시장인가 이제 그런 의미는 좀 많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야 되는 시장,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장이 왔다면 지금부터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매매,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기준을 정해놓고 손절하거나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 이 기술적 반등만 바라보면서 이게 더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고요. 어떤 분들은 현금화하는 게 좋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현금화를 조금 해놨더니 에이씨 더 올라가잖아 하면서 오늘 또 추격 매수하면서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현금화가 맞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회원방은 거의 현금화를 다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서서히 또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흐름에 맞춰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금화를 해놓고 나니까 더 올라간다만 생각할 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살만한 종목들, 앞으로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거 종목에 얽매여가지고 이걸 이제 더 간다 안 간다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고요. 특강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전체 시장은요 거품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머니투데이 특강에서도 말씀드리고 온라인 강연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거품장이다. 근데 이 거품이 꺼지고 나면은 폭락장이 나타날 텐데 그 거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길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말 그대로 박살이 났을 때는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심각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증시가 과하게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였다면요.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경제가 멈춰버렸었어요. 그 경제 멈춤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 효과가 생겨날 텐데 그것은 이렇게까지 회복될 정도가 아니다.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생각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단체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경제 파장, 이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움츠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너무 움츠렸을 때, 우리 사람도 그래요. 뭔가 깜짝 놀래가지고 몸을 움츠리거나 갑자기 뭔가를 피하겠다고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렸을 때 어떻게 인대가 삐끗하거나 또는 목이 삐끗하거나 허리가 삐끗할 수 있는, 엄청 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뭐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근육이 좀 약하거나 했다면은 오히려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옆으로 뛰었는데 뭐 골절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으로 깜짝 놀라서 피할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피했다면은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경제는요,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제 침체기로 들어섰어요. 2018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제 침체기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해결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08년과 비교를 해요. 2008년에 비해서 지금은 정부의 대응 정책이 너무 좋다. 오히려 돈을 많이 풀어내고 있다. 그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저는 1920년대, 30년대 일어났던 세계 대공황처럼 지금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내고 있지만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거품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품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젠 많이 사야 되고 그리고 많이 팔아야 되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일단 1800에서 조정을 안 준다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사야 되는 시기와 이제 현금화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이제 매매의 대응이다. 현금을 최대한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소액으로 매매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보면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몸집이 크면 클수록 빠져나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현금화 해놓은 것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부담이 굉장히 적고요. 여러분들도 현금화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아쉬움과 미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새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에서 느껴지는 피로도, 그리고 부담감, 시장 방향성에 생겨서 시장 방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담과 어떤 무게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 점이 제가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빠질 때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있는데, 과거에 유망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달라졌죠. 오히려 지금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를 하려면 떨어질 때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놓고 올라올 때 현금화를 해서 이제 종목을 완전히 끝내야 된다, 종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흐름을 맞춰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계좌가 일단 먼저 깨끗해져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했다면은 지금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하지 못했다면은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불안함 역시 아직까지도 시장에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줄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너무 이렇게 비중을 싣기보다는 단타, 단기적으로 내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할 종목을 미리 발굴해 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이렇게 1900을 뚫고 올라가는데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은 여전히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미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렘데시비르라는 약이죠.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는 약인데, 그 약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것도 내일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과하게 좀 오바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고점이 되고 이제 또 빠져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리 잘해야 되고, 지금 달아붙으신 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상자이엘 자회사죠. 자회사 진단키트를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되었다. 오상 헬스케어라는 그 자회사가 뭐 혜택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빠지고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저는 뭐 이미 재료가 노출될 만큼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재료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게 불꽃,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따라 붙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투자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따라 붙겠다 하시는 분들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손절 라인을 잘 잡아서 큰 손실이 없도록 매매를 하는 전략을 짜고 들어가라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1CNS라는 기업이 또 급등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재료가 엄청 충만했던 기업은 아니고요. 뭐 별 볼 일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라고 보기는 힘든 기업이고 역시 저는 과대 낙폭 개념으로 올라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보단 그냥 단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재료가 없을 때는 그냥 좀 외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 뭐 현대 로템, 푸른기술 이런 종목들, 대호 AL, 뭐 대하 TI 그리고 뭐 유신과 같은 기업들이 급등해주고 있는데 역시 남북 경협, 역시 집권 여당의 힘이 커졌으니까 남북 경협주 충분히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재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남북 경협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남북 경협주 움직이고 있는데 뭐 미리 제가 앞서 언급드렸지만 남북 경협은 도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여당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은 남북 경협주는 올라온다. 제가 뭐 TV 상담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줄 때 잘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은 남북 경협이 끝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연말까지 봤을 때 남북경협 역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등등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꾸준히 지켜보는 게 좋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높게 사셨다면은 탈출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사지 않으셨던 분들도 단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N자 반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을 통해서 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왔는데 저는 솔직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구성이 알차지 않다. 우리가 할인 행사라 해가지고 갔는데 할인하는 품목들을 보니까 허접스러운 상품들만 많이 할인해준다. 그 말은 오늘 할인 행사가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빨리 눈치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허상에 가깝다. 허상에 가깝고 주도주도 없고 뭔가 뚫고 올라갈 만한 이유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거품적으로 지수만 올라가고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그냥 개별 호재 뭔가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장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걸어야 되는 기회인가라고 봤을 때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만큼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한가 빠진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이라는 약이 판매 중지라는 이야기를 얻게 되어가지고 사실 악재가 터진 거죠. 그래서 품목 허가 취소, 인보사처럼 허가 취소가 터졌다라는 이야기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허가 취소가 나왔을 때 점한가 두 방 또는 뭐 한 방하고도 다음날 20% 또 떨어지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은 지금 당장은 짤 수가 없다. 지금 손실 구간이 엄청 크실 거기 때문에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정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빠지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코오롱 생명과학처럼 저렇게 크게 한번 빠져놓고도 반등 나와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적인 고생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래서 메디톡스라는 기업도 사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뺏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잘 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서 오히려 좀 손절하거나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정리하는 게 좋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패닉에 또 뭐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정신만 차리면은 대응 방법이야 나올 수 있다.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뭐 회사가 지금
뭐 망할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심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그런 것들을 겁먹는 것보다는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 대응해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뭐 엄청 위험한 재무 구조를 가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탈출할 수 있는 데만 전력을 다 하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메디톡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게 낫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던가 대응 전략에 따라서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일단 먼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고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내 계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을 맞춰갈 수도 있고요. 시장 흐름을 맞춰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흐름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저는 과거의 모든 종목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사셨던지 간에 좋은 이유 때문에 샀을 거란 말이에요. 좋다 하니까 샀을 거고 비싸게 샀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좀 나와줄 때 저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본전이라던가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흐름에 맞춰서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갈 때라던가 그 흐름을 보면서 다음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계좌 정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내 계좌부터 건강하게 만들고 시장 흐름 따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사도 된다,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현금을 다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금만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들고 있는 종목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 다시 한 번 더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